하루에 약 10만 번씩 뛰며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필수 장기 심장. 심장 질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부정맥의 경우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심장 질환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힘든 신체 활동을 할 때 흉통이 생기면 협심증을,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극심한 흉통이 20분에서 30분 이상 계속되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부정맥 중 심실세동 역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노후에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연세대의대 심장내과 윤영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게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곤 합니다. 심장질환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심장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과 같은 그런 세 가지의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부정맥하고 심근경색증은 직접적으로 돌연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그게 계속 방치가 되면은 심부전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역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은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과 다 직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을 말씀하셨는데 관절 수술을 할 때 네네. 수술 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끔씩 심장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본인도 잘 모르게 부정맥이라든지 협심증이 심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뭐 세 가지 질환 중에 먼저 협심증이 무슨 병인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잘 아시는 동맥경화입니다. 여기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라고 알고는 있긴 하지만은 의학적 용어로는 죽상경화라고 하는데요. 네네.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에 이렇게 죽을 발라놓은 것처럼 점차 쌓이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한 혈관이었다가 점점 좁아지게 돼서 이렇게 혈관이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예. 혈류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방금 가슴에 통증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진짜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흉통이 오는 모양이던데 또 다른 증상 같은 것들도 같이 옵니까? 네, 협심증은 이제 흉통이 발생하는데 흉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협심증의 흉통을 막 여기가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흉통은 이제 가슴이 꽉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무거운 게 가슴을 굉장히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협심증에 의한 흉통은 좀 여기 가슴만 아픈 게 아니고 예. 가슴이 아프면서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프다든지 왼쪽 겨드랑이가 아프다든지 또는 이 왼쪽 등이라든지 목 또는 턱 이런 데까지 같이 이렇게 통증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심장하고 감각신경이 연결된 부위에 통증을 같이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방사통이라고 하고
이런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협심증에 의한 통증이구나. 우리가 더 이렇게 예견을 할 수 있는 이런 한 가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협심증이 있으면 그게 순간적으로 잠깐 오는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아픈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협심증 통증은 시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보통은 협심증에 의한 통증은 심한 운동을 했을 때라든지 힘든 일을 할 때 발생을 했다가 네. 또 가만히 쉬면은 대체적으로는 10분 안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10분 정도 안에 흉통이 생기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런데 네. 제 주위에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주무시다가 또는 쉬고 있는데도 가슴이 아프고 협심증을 의심하는 그런 그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아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네. 게 협심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도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평상시에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날 때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심장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갑작스럽게 확 오그라드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다가 또는 새벽녘에 가만히 쉬고 있다가 이럴 때 막 극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혈관 경련 때문에 오는 협심증이고 동양 사람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자다가 그러시면 더 위험할 수 있겠어요. 예.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 혈관에 그 스텐트를 넣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어떻게 뭐 정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건지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의 경련을 예방해주는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협심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혈관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혈관을 이어붙여주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으로 혈액 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거를 혈관 재개통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혈관 재개통술이 스텐트거든요. 환자들께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스텐트인데 이런 스텐트 같은 거는 혈관이 좁아졌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혈관이 심하게 좁아졌고 이것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이 특수 이런 압력 검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스텐트를 넣어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넓혀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네네. 특별히 위험 인자가 높은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이라든지 네. 당뇨병, 그다음에 흔히들 고지혈증이라고 돼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나쁜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 인자로 돼 있고요. 흡연,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내장 비만. 네네. 그냥 비만이라고 다 위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배만 벌렁 나오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 예, 복부 비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혈관 위험 인자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 일찍 심장 질환이 생긴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가족력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별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씩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서부터는 정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것을 환자들한테 권유를 드리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심장의 기능 검사 같은 것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협심증은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생명을 잃는 아주 정말 위험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심증은 이 혈관이 심장에 가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다면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힌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 네. 대체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비슷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예.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점차 좁아져 가지고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을 힘들 때 못 해주는 이런 질환인 것에 비해서 네. 심근경색증은 평상시에는 혈관이 뭐 한 50%, 60% 이렇게 좁아져도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않고 심근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지 않던 분이 갑자기 혈관 안에 이런 그 죽종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혈전.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네. 거기가 딱 깨지면서 혈전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혈관이 뭐 10분 안에 그냥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병은 다른 병이긴 하지만 위험 인자는 대체적으로 공유를 하는데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벽에 쌓여서 생기는 이런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면 사실 협심증보다 심근경색증이 빨리 긴급을 요한다고 저희가 느껴지는데, 근데 그러면 협심증은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바로 그럼 의식을 잃고 쓰러지나요? 아니면 그 전에 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심근경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혈전으로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피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부르르 떠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현상이 바로 그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심근경색 때문에 가슴 아프시다고 막 이렇게 가슴을 잡고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네네. 그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심근경색증에서 다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한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이 통증이 오다가 심실세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실세동이 발생하면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10명 중에 9명인 심근경색증은 아까 말씀드린 흉통, 협심증에 의한 흉통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강도의 흉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협심증 통증은 조금 이 통증이 오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요? 네. 예. 협심증 통증은 통증이 오다가 네. 좀 쉬면은 가라앉지요. 네.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도 혀 밑에다가 니트로그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혈관을 경련을 예방해주는 약을 쓰면은 풀립니다. 네네. 근데 심근경색증에 의한 통증은 그렇지가 않고 최소한 20분 내지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런 공포감이 드는 통증이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도 굉장히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통증을 아주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그거는 심근경색증에 의한 통증이 맞습니다. 네, 협심증 약은 그럴 때 써도 아무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없죠.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치료를 하면 어떻게 심장 기능이 원래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예.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트로 대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스텐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빨리 스텐트 치료를 하면 할수록 심장 손상이 적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잘 된 심근경색증은 별 그렇게 후유증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네. 굉장히 치료가 늦어진 심근경색증은 나중에 심부전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맞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일을 하는 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혈압을 좀 낮춘다든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와 혈전으로 막혔던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혈전을 예방하는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심장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이 다 되나요? 빨리 처치가 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상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죠. 부정맥도 심정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부정맥은 어떤 질환입니까? 대표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는 위험한 것도 있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증상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은 갑자기 전혀 증상을 못 느끼다가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심근경색증 때 10명에 1명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르르 떨고만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입니다. 예.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다가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심실세동은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닥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의 어떤 증상이
어떤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심방세동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참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다 심방세동은 아니고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심장의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심방의 크기가 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방세동이 많은데 심방세동이 없다가 처음 발생할 경우에는 가슴 두근거리는 걸 느끼지만 이게 몇 번의 심방세동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심방세동이 있지만 증상이 없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심실세동은 그럼 증상을 느낄 새도 없이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심실세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바로 쓰러집니다. 네. 심방세동의 원인 중에 아까 노화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화 말고 이 심방세동, 심실세동의 원인 왜 생기는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심방세동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의 노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근경색증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할 때 심장 근육이 놀라서 막 부르르 떠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심실세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세동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일찍 돌연사를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유전적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조기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약물요법과 나아가서 수술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방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는 심방 안에 혈전이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떡이 엉겨 붙어가지고 붙어 있다가 그게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게 이제 뇌졸중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주된 치료는 일단은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계속 증상이 있고 이런 혈전의 위험이 굉장히 있다 이런 분들은 그 적당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심방세동이 일어나는 원인 부위를 찾아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지져 없애는 시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방세동을 완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실세동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군에 있어서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령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크게 와서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환자들이라든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이런 그 부정맥, 심실세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식형 제세동기라고 해서 여기 피하에다가 이런 심장 박동기를 심는 것처럼 이렇게 제세동기라고 하는 그런 심실세동이 왔을 때 전기로 그거를 탁 돌려서 정상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심장질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욕을 할 때 냉탕과 온탕을 교대로 오가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졌을 때 혹시 심폐소생술 외에 다른 응급처치는 안 해도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 폐경 전보다 폐경 후에 심장질환을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폐경 이후에 심장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신데 폐경하고 심장 질환이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45세 이후, 여자는 55세 이후에 심장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네. 그게 이유가 되겠는데요. 폐경 전에는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죽상경화증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경을 해서 그런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폐경 후에 여성들은 심장 질환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 위에 다른 응급 치료가 필요 없는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폐소생술 위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 빨리 가서 맥을 만져봐서 맥박이 없다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냥 심장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데 뇌에 혈액 공급이 3분 이상 안 되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10분 이상 안 되면은 뇌세포에 아주 영구적인 손상이 옵니다. 네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환자가 쓰러졌다 하면은 119에 전화를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19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해가면서 119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119에 전화하시고 심폐소생술 실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냉탕과 온탕을 계속 교대로 오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또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해야 개운하다고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예.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닙니까? 예, 뭐 말씀드리면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폐 기능이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됐다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부전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환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고 하면 혈압의 변화가 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심장에 발작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들이 안 하든 냉온탕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심장 질환은 뭐 여러 가지 무섭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고 적당한 때에 조기 치료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큰 문제 없이 정복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조절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금연하셔야 되고 뭐 이런 위험 인자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평소에 혈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가족력이 있다면은 꼭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심장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